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있으시네요. 예. 네, 오마이 TV가 지금 이 현장 생중계를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오늘 체포동의안 찬성이 139표, 반대가 138표, 찬성이 한 표 더 나왔고, 민주당 제가 의석수가 보기에는 같았는데 그렇게 네, 구분을 하더라고요. 한 예, 표씩. 예. 그렇게 우선은 네, 나온 상황이고, 그런데 네,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궁금해하신 게, 네, 자, 압도적 이제 부결을 지도부가 좀 예상을 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169석의 민주당 의석수에 한참 모자라는 이 부결표, 그러니까 이 반대표가 네.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음, 생각보다는 많았는데 예상은 좀 됐었죠. 그러니까 예, 이 흐름이 아주 뜬금없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음, 그동안 공헌해온 바들이 있었잖아요, 몇몇 분들이.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탈한 표는 많지 않은 것 같고 아하, 유보, 네, 유보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30에서 35표 정도가 지금 민주당에서 30에서 이 35표. 부결을 하지 않은 표가 그 정도 된 거 아닙니까? 30표 정도, 네, 30에서 지금 35표 뭐 정도 될 거예요. 160, 그런데 예, 구석에서, 네, 예, 169석에서 네, 지금 139석 130, 9표가 나왔으니까 네, 100, 30표가 음, 이제 이탈한 걸로 보이는데 네. 사실 무소속이나 이런 쪽에서도 부결 쪽에 던진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30석보다는 좀 더 많을 수 있죠. 한 아하. 35석까지 갈 수 있어요, 최대. 네. 자, 그런데 그거 정도는 저 같은 경우는 당초 조금 그런 그 흐름이 있을 거다 예. 예상은 했었는데요. 예상보다는 좀 컸습니다. 근데 여기에 음. 지금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한쪽은 한 부류는 명백하게 민주당 정체성에서 멀어진 경우. 아. 그런 경우가 저는 3분의 1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약간 그 유보적이면서 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좀 경고를 하는 음.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요. 자, 예, 그러면 예상보다는 좀 하여튼 저는 네. 압도적으로 부결될 거라고 보지는 않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예. 앞으로 이 상황이 민주당에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선 당장은 이제 검찰에서 다시 이걸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어. 그 전망이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이제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음. 그때 그러면 과연 가결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네. 저는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아, 물론 지금 다시. 당장 음. 단호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네. 왜냐하면 그러려면 지금보다 최소한 10석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아. 가결에 예. 10석 이상이 더 확보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저는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거의 다 갔다고 봅니다. 음. 따라서 또 이게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해서 네. 곧바로 가결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음. 특히 이제 이번에 이걸 보고 당 내에서 오히려 약간 반사적인 결집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아, 예.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되게 이것에 대해서 반발을 세게 할 거니까요. 음. 오히려 약간 반사적인 결집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아, 예.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되게 이것에 대해서 반발을 세게 할 거니까요. 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데 네. 물론 이거는 일단 이제 이런 상황이 다시 왔을 때 예전망은 그렇고 네. 그럼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음. 약간 그 안개 속으로 약간 빠져 들어가는 네. 그런 게 있을 거고 이거는 이제 지지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음.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제의자들에게 달려 있다. 지금은 예. 정치의 이른바 양극화 혹은 양당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게 상당히 세져 있고 네. 최근에 그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조금 더 높게 나오거든요. 네. 그랬을 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번에 이탈한 사람들을 향해서 세게 이 나무라기 시작하면 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결집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당이 지금 당장 뭐
크게 구조적인 변화가 오고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 이제 검찰에서 다시 뭐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뭐 그래도 이게 반사적인 또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검찰이 해도 너무한다. 뭐 이런 분위기, 이런 민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음, 가결로 가는 방향보다는 아하. 오히려 당내 결집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위기의식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위기의식이 있으면 당원들은 결집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당원들이 결집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의원 개개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분의 1 정도의 정체성이 완전히 지금 달리 가고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네. 오히려 그 두 번째 부류 한번 이렇게 유보. 유보하거나 봤던 이렇게 그냥 눈치를 좀 봤던 이런 분들은 네.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전화상으로 왜냐하면 이미 네. 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소문이 돌았거든요. 이탈표가 꽤 나올 것이다. 네. 특히 기권표가 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어허. 꽤 나왔어요. 무효표가 10표 이상 나왔으니까. 그러게요. 공식적으로는 9표라고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번 조금 표현이 좀 거칠긴 합니다만은 네. 간을 한번 본 거죠. 아하.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지지자분들 사이에서는 좀 충격적이다 이런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충격적이다는 예. 압도적으로 부결될 것이라고 봤던 분들이 예상하는 건데 그렇죠. 실제로 당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두 부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류가 조금 더 활성화될 거냐 아니면 아하. 이제 좀 축소될 거냐 이런 거잖아요. 예. 저는 활성화되기 쉽지 않다고 보고 따라서 이런 시도를 검찰에서 또 한다고 하더라도 가결로 가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 계속해서 뭐 지금 오늘 27일이니까 27일째 계속 농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했죠. 그런데 오늘 좀 변화가 있었죠. 네.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하나는 여기 지금 이 로텐도홀 네. 지금 본회의장 앞에 있는 이 공간에서 즉 실내에서 하다가 본관 실내에서 하다가 오늘 아침에 밖으로 옮겼습니다. 네. 그래서 낮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죠. 네. 기자회견을 해서 그러니까 장소를 이동해서 이 농성을 좀 더 강하게 진행하는 이런 변화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네. 그동안 이상민 파면과 김건희 특검이었는데 그랬죠. 여기에 이제 이상민 파면이 일단 그 탄핵으로 갔어요. 전개가 됐기 때문에 네. 김건희 특검에 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가 근래 이제 그 검찰에서 그 법원에서 이제 곽상도 50억 이게 무죄가 나오면서 네. 50억 클럽 특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슈를 하나 더 추가해서 두 개의 특검에 대한 요구로 그렇게 가고 진행이 되고 있죠. 아하. 그런 크게 변화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 계속해서 이 요구를 촉구하는 그런 게 이어가신다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지금 상황에서? 이거는 지금 정의당이 키를 쥐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망하기 쉽잖아요. 정의당은 조금 기다려 보시라, 차분하게 가봅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리고 그건 이제 당에서 더 잘 알겠죠. 저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그렇죠. 당직을 맡거나 그러지 않아서 예. 객관적으로는 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 오히려 지금 당내 분위기나 민주당과 정의당의 협상 내지는 물밑 그런 교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요거는 제가 좀 알기가 좀 어렵죠. 네. 그러나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면 본회의장에서 이제 제가 마침 무소속이니까 그쪽 옆에 이제 정의당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여쭤보면 조금 차분하게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무슨 결판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민심을 보면 이제 오마이뉴스가 창간 23주년 기념으로 그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김건희 특검이 60%,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이 특검해야 된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네, 민심은 뜨거워요. 계속 뜨거운 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게 55 클럽 특검도 혹시 55 클럽 특검도 들으셨습니까? 네네 예. 거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70%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원의 판결이 너무 엉뚱해가지고 네. 지금 두 이슈 다 그렇게 뜨거워져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농성장 옮기면서 네. 55 클럽 특검을 같이 요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전환한 거죠. 예. 그래요. 자, 이제 정의당이 키를 쥐고 있고 민심은 뜨거워져 있다. 이렇게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지금 많이 좀 함께하고 계신데요.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이나 아니면은 시청자분들께 꼭 이 말씀은 좀 드려야겠다 한 게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치가 되게 소용돌이치는 상황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큰 배경과 흐름 속에서 가는 경우가 있고 네. 어떤 경우에는 이게 부분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이 체포동의안 같은 게 후자라면 그 지금 윤석열 정권 그러니까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불리는 이 정권에 대한 이 비판 그리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김건희 특검 요구나 55 클럽 특검 요구는 큰 어떤 우리 사회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민주공화국의 기본을 이렇게 유지해 가는 방향이 무엇인지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정치가 제대로 풀려야만 민생도 제대로 풀린다 이런 관점에서 이 사안을 보고 판단하고 응원하고 비판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개별 사안들 하나하나를 놓고 네. 즉자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그러면 지금 보면 정확하게 정세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검찰 독재 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흐름과 이에 저항하려는 흐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민심은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 평가도 마찬가지인데 네. 민심은 후자 쪽이거든요. 이 저항이 더 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흐름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계속해서 조금 더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런 민심들을 모아나가고 네. 그렇게 조금 차분하게 보면서도 이 본래 우리가 유지해야 될 방향을 잃지 않는 것 이게 지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마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자, 이제 민영배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고 저희가 또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가지고 말씀 들어본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저는 지금 표결하러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아, 예, 예, 본회의 중이니까 예. 제가 아유, 설명하고 있는데 나왔어요. 예. 네, 아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지금까지 민영배 무소속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